마지막으로는 고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병은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역병과 더불어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병인데요. 28도에서 32도 사이의 고온에서 자주 발생하며 질소가 과다해 초세가 너무 우거져 통풍이 불량한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주로 과실에 발생하며 작은 반점이 생긴 후 둥근 무늬로 확대되다가 움푹 패여 궤양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탄저병의 경우 이 표가 나타내듯이 방제를 하지 않더라도 병든 열매를 제거만 해주더라도 탄저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탄저병의 가장 효과적인 방제책은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따내어 전염원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균이 빗물에 튀겨서 작물에 묻게 되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부직포나 볏짚 등으로 고랑 멀칭을 해주시고 이랑을 높이고 제식거리를 넓게 하여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탄저병과 더불어 고추 생육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지제부가 갈색으로 썩고 그루 전체가 시들게 되는 역병입니다. 역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장마철에 큰 피해를 주기 쉬우며 고추를 심지 않더라도 토양 내에서 균은 2에서 8년간 생존이 가능하므로 연작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역병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낮아 발생하기 전 예방적 방제가 특히 중요한데요. 화학적 방법으로는 정식전 모판을 침지 소독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배적 방법에는 병원균 침입을 막기 위해 이랑을 높이고 고랑을 깊게 하여 배수로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토양에서 병균이 전염되는 병으로서 연작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상습 발생지에는 콩가 작물이나 보리, 밀, 옥수수 등의 화분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역병을 방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룰 병은 풋마르병, 즉 청고병입니다. 주로 7월에서 8월에 3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낮에는 시들고 저녁이나 구름 낀 날에는 회복하다가 돌연 포기 전체의 잎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청고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지상부의 경우 시드는 증상이 역병과 유사하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역병과 달리 병든 포기의 줄기를 잘라보면 줄기 속 내부가 갈색으로 변해 있으며 잠시 후에는 백색의 세균 덩어리가 흘러나와 물에 넣었을 경우 우유처럼 뿌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풋마른 병은 토양으로부터 오염되므로 지난해 병의 발생이 심했던 포장에서는 다른 작물과 윤작하고 5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병원균이 사멸하므로 토양 소독을 하여 토양 내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방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은 10여 종이 있지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TSW 바이러스는 우리말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하며 농가에서는 칼라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칼라병은 근래에 고추에 큰 피해를 입혀 국가 간 이동금지 바이러스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 병은 마지막 사진에서 보는 별꽃과 같은 잡초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연작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주변 잡초를 제거한 후 5월 중순부터 예방적 방제를 통해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입에 모자이크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 줄기에 궤저가 일어나고 과실이 기형으로 나타나는 등 사진과 같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라병과 더불어 고추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에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즉 CMV가 있습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주로 복숭아 혹 진딧물, 모카 진딧물 등과 같은 진딧물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황화 증상이 일어나고 요철이 있는 모자이크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심한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잎과 줄기에 원형 괴사 반점이 형성되며 호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기타 주요 바이러스에는 첫 번째 사진을 보듯이 고추 얼룩 바이러스, 네 번째 사진에 궤저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농업인 상담소 혹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바이러스 검정 키트를 가지고 검사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총체벌레와 진딧물과 같은 매개충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라병을 유발하는 꽃노랑 총체벌레의 경우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7월 하순, 8월 하순에 총 3번의 최대 발생기를 가지기 때문에 방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나는 알의 수가 많고 생육기간이 짧아 알과 성충이 같은 시기에 존재하여 방제가 곤란합니다. 게다가 작물의 잎이나 가지 틈새를 선호하고 토양에서 번데기 기간을 거치므로 살충제 1회 사용만으로는 충분한 방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레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이전인 5월 중순부터 방제를 시작하셔야 하고 이때에는 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개통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병해충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역시 치료가 어려운 바이러스 병을 매개하며 세대가 짧아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예방 위주의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기 방제 시기는 발생이 많은 6월 하순 이전에 5월 중하순이며 총체벌레와 마찬가지로 개통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담배나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나방은 6월 하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9월 상순으로 연중 3차례의 최대 발생기를 가지게 되며 고추의 잎, 콧봉오리 등을 가해하기도 하지만 주로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들어가 종실을 가해하기 때문에 풋고추인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받은 과실은 사진과 같이 과실의 안쪽이 썩게 되며 낙과하기 쉽습니다. 애벌레는 하나의 고추만을 가해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3-4개의 고추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20에서 30%의 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 방제가 중요한데요. 6월 중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6회가량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역시 기작이 다른 약제를 교호 살포하여 효과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피해는 점박이 응애 피해입니다. 점박이 응애는 주로 잎 뒷면에서 잎을 흡집하여 잎 표면에 미세한 반점이 생기면서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며 광합성을 저해시켜 고추 생육을 저해시키게 됩니다. 점박이 응애의 세대기간은 일주일가량밖에 되지 않아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하니 작용 기작이 다른 적용 약제를 교호 살포하여 방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작이 다른 약제를 교호 살포하셔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약제를 연속해서 쓰시게 되면 그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개체가 늘어나 약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 약제를 1회 처리했을 때는 91%가량의 효과를 보였으나 4회 연속 처리할 경우 20%까지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작용 기장은 농약에 쓰인 봉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균제의 경우 가, 나, 다의 분류로 묶여 있으니 이번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라고 쓰인 약재를 사용하셨다면 다음에는 다른 약재를 사용하시더라도 다 분류가 아닌 가, 나의 약재를 사용하셔야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농약의 사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의사항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